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일타뉴스 시작합니다. 네,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새해 첫날부터 정치 이야기하기엔 좀 날씨도 춥고 하니까 오늘은 좀 형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날선 공방, 딱딱한 토론은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요즘 정치 이야기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금요 비대위, 오늘부터 월수금뿐만 아니라 매일 편성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이 금요 비대위의 뜨거운 인기에 저희 일타뉴스도 좀 편승을 해서 오늘은 여성 정치 인사분들 모시고 반상회 형식의 정치 수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해 첫 정치 수다, 그렇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패널 진짜 신년 특집으로 정말 역대급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심규진 아이대학교 교수,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선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해이니만큼 지난 2025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김영임 부원장님, 네. 개혁신당 신년 다짐으로 한라산 등반 네.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좀 괜찮으셨어요? 좀 춥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가진 않았고요. 네, 왜냐면 이렇게 뭐 1,000명, 그다음에 뭐 이렇게 코스마다 다른데 1,000명 아니면 500명 미리 이렇게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 팀별로 최대 15명 규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수정예로 가셨고 연구원에서는 저희 원장님이 대표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음사 코스, 그 코스가 두 개인데 관음사 코스로 해서 백록당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설특보가 있어서 좀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서 이렇게 안전 문제, 강설 예보 때문에 윗세오름 코스로 변경을 해서 전원 나고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했고 잘 이렇게 다들 다녀왔다고 이렇게 좋은 소식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듣기로 물리학 공학도셨다 이렇게 네, 물리학 박사입니다. 네. 어떻게 정치계 이렇게 발을 디뎌 놓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원래 물리학 전공하고 국내외에서 연구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저 아는 분이 이렇게 지인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대선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민을 가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민을 가지 말고 이민 가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좀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개혁신당 대선 캠프에 외신 대변인, 제 외국에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신 대변인 겸 과학기술 특보로 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대변인으로 또 활동을 하다가 연구원의 부원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5년 한 해 정말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슈 가장 좀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2025년 하면 조기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탄핵, 조기 대선, 그리고 정권 교체, 그리고 나서 특검까지 이어지는 이 이슈들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정권 교체나 이렇게 생각지 못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국민들도 분명히 기대감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뭐 이렇게 정권 교체하고 나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기대감이 정말 충족이 됐을까?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은 가져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야권에서는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효은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일타뉴스에는 첫 출연이시지 않습니까? 네, 매일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다가 실물 크기로 영접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분위기 너무 좋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지난해 공격 포인트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슈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벌써 지난해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물론 각종 악법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야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야당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력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금 새해를 또 시작을 했는데요.
2025년 기억에 남는 이슈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니까 네 저희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하고도 맞습니다. 1분 네 필리버스터 네네 지금 세계 기록이 24시간 그리고 18분이었나요? 네, 미국에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투표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이상도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이 법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 24시간 하고도 1분의 그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함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왜 했나. 네, 이게 내란 점단 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우리가 그런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만을 위한 어떤 설치법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악용이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법안만은 반드시 막았어야 했는데 좀 아쉬운 그런 기억으로 저는 2025년에 이 필리버스터를 좀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레이나 쌤 하면서 지금 채팅창에서 막 하트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첫 제자들이 벌써 30대 중반인데 어머. 제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샤라웃을 하는 방송이 매일신문이에요. 가장 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규진 교수님, 73년생 한동훈 저자이신데, 뭐, 이번에는 국민의힘 단계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이슈죠? 이번에 기억에 남는 네. 이슈 뭐 탄핵과 뭐 장동혁 지도부 탄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네. 저는 하나의 우파의 앞으로의 어떤 체질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고 항상 이렇게 분열했던 이제 그 야권에서 최초로 좀 대중정치의 작동 원리를 아는 정신이 탄생했다. 그게 저는 윤석열과 장동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의 탄핵이 남긴 것들이 지금 현재 우파 내의 미디어 지형이고 스피커 지형이고 아젠다거든요. 사실 그 내란 전담 특별부도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내란, 그 체제 전쟁. 사실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체제 전쟁입니다. 이 체제와 법치의 기준에서 내란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쪽에서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스파이를 처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상호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공정과 자유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또 뭐 기무산이 뭐 해가지고 그 국가의 그 눈과 귀가 되는 전략 자산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또 국정원도 거의 뭐 해체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치와 치안과 안보가 무너져가는 이 실상에 대해서 이 내란 뭐 재판부라든가 이 내란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보수 우파가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동혁이라는 이제 장동혁 지도부도 과거처럼 어떤 올드 미디어 기성 매체에서 밀던 사람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최초로 우파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지금 하나의 이제 과도기적인 체질 개선의 시발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파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보수가 이기는 전략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퍼젠더라고 요번에 제 신간이 나왔는데 저는 항상 보수 우파의 이제 전략서 그리고 우파가 더 이상 기득권이 아니고 지금은 언더독이거든요. 그래서 언더독이라고 한다라는 건 청년 정신하고 또 맞물려 있고 그래서 2030 세대가 이 반페미 반PC 전선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각성이 돼 있고 액티브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파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 페미니즘을 반대한다, 뭐 PC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 혐오라는 낙인이 찍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합적으로 새로운 대안 담론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이퍼젠더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초젠더인데 이제는 더 이상 가부장제 페미니즘이 청년 세대에 소구되는 담론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구분으로 그 젠더에 얽매여 가지고 차별을 하지 말라, 역차별을 하지 말라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 매력을 발산하고 실력을 발산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민과 국가의 개념, 국민의 개념으로 가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의무에 따른 보상을 주자. 이제 그런 담론을 우파가
제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이퍼젠더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제 또 스페인에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제 스페인 언제 가십니까? 1월 6일 날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방학 때만 그 물리적인 시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게 책을 내보니까 이게 책이 좀 자식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가 어디 가서 막 좀 영업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애는 그렇게 못 키웠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그 좌파 담론에 종속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건데 사실은 출판계도 굉장히 좌편향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서점에 가시면은 이 책이 뭐 한두 권 있지 좌파 책들은 몇십 권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온라인이나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제가 사실은 이게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초당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는 갈라치기 혐오 정치 넘어서가지고 좀 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 그리고 체제를 지키는 정치로 가려면 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공정과 자유와 그 아젠다와 연대를 해서 세대 확장,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경 대변인님 네, 좀 안녕하세요. 법조인이신데 네.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가 사실 이제 우리 김효은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던 네. 이 입법 폭거, 입법 폭거의 최정점이 바로 이 내란전담 재판부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법안 관련해가지고 너무 문제되는 법안들이 많아서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사법정의소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특위에서 사실 이제 뭐 특검 관련된 대응을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법률적 검토를 하고 성명서를 내고 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고 하느라 정말 한 해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눈 꽂힐 때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정말 한 몇 년간 이 일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법률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또 거기다 특히 이제 제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방탄입법 네, 관련된 문제를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게 2025년의 이슈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배임죄 폐지 이런 거 보고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많은데요. 네, 근데 사실 절차적으로 지금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배임죄 폐지가 향후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사회의 기본 틀을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만 안 하고 지금 뭐 방탄 입법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법령을 하나 개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법령 개정하면서 이 추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제도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항상 규범이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그 법 현실이라는 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령 그걸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임시 방편적으로 개정을 하다 보면 법령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제도가 엉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입법 폭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본질은 결국 사회의 기본을 바치고 있는 제도들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담론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간 신문들이 이제 새해 이런 뭐 설문조사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개헌에 대한 뭐 이제 언제 해야 되는지 심지어 지선 때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기존 개정했을 때는 사실 위에서부터의 상향식 개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게 좀 많이 반영된다고는 했죠. 역사적으로는 발전돼 왔겠지만 지금처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또 뭐 각각의 쟁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공청회도 마찬가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개헌이란 걸 사실 자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나 지금 4년 연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당장 몇 개월 앞둔 지선에 과연 이 문제들에 대한 담론들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는지, 헌법은 정말 합의에 의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은 뭐 정책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